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특정한 의미를 가진 도형을 선으로 연결해서 흐름을 표현하는 순서도,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드와 유사하지만 사람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널리 사용되는 기호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의사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씩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어는 이름 그대로 사람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정 언어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연어가 가진 특성상 복잡한 과정, 그리고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보면 흔히 봉투 뒷면에 이런 알고리즘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550ml 끓인다라는 표현은 라면을 빈번하게 접해본 사람에게는 익숙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게 어쩌면 조금 뜨거운 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어디에 어떤 물을 끓이라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또 더 끓이는 게 4분인지 5분인지도 알 수 없고, 필요하면 취향에 따르라는데 필요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연어로 표현된 모호한 알고리즘 사례는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연어로 기술할 때 공감을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양치질은 알고리즘이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치약을 바른다는 표현, 정확히 어떤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페인트처럼 바른다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입 속에 칫솔을 넣는다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손잡이까지 다 넣으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양치질에 익숙하지 않으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양치질 알고리즘인데 여기 보시면 양치질을 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양치질 알고리즘인데 양치질을 한다.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모호함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이라면 양치질 알고리즘 어떻게 낮은 수준 단순화를 수행해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 산책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날씨를 확인하고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씨는 뭔가요? 맑은 날씨인가요? 아니면 바람이 없는 날씨인가요? 온도는 어떤가요? 이 모든 걸 다 만족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즐겁게 라는 말의 정의는 뭔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그렇죠. 여러 가지 모함을 포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자연어의 특징이 아니라 자연어로 기술된 알고리즘이 대체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술하려면 문장이 아주 길어지고 읽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어로 작성된 알고리즘을 하나 살펴보고 다음 표현 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표현된 알고리즘은 숫자가 쓰인 카드가 무작위로 섞여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읽어보시지요. 어떻습니까? 모호함의 여지는 크지 않지만 컴퓨팅 사고의 알고리즘이라고 하기에는 데이터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알아볼 표현 방식은 순서도입니다. 아마도 고등학교에서 배웠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생활에서도 절차를 표현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순서도의 특징은 도형과 화살표를 이용해 절차를 표현한다는 것이고, 각 도형은 모양에 따라 서로 다른 작업의 종류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리자면 순서도에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진 도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도를 그리는 방법이 아닌 작업의 흐름을 표현하는 것이 이 시간에 다루는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 또는 끝이라는 글자로 표현된 둥근 사각형 혹은 원으로 표현된 것이 순서도의 시작과 그리고 끝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동작, 연산, 값이나 데이터의 이동 같은 모든 명령은 네모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제 순서도와 가장 큰 차이이긴 합니다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절차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운 마름모 혹은 조건이 안에 기술된 마름모는 조건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네모가 두 개 겹쳐진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모듈입니다. 주로 중간 단계의 단순화 결과를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화살표입니다. 순서를 표현하게 됩니다. 순서도 예제로 자연어 알고리즘에서 봤던 카드의 최대값 찾기를 그려봤습니다. 시작과 끝, 그리고 작업, 조건, 화살표를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특징은 도형으로 기능을 정의를 했고 흐름이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어에 비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작업의 흐름을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순서도는 표현해야 하는 작업이 복잡해지면 도형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기가 어려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서도를 이용해 표현한 알고리즘 문제 하나를 더 볼 텐데요. 제목은 지하 주차장 찾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형 마트에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각 층 입구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그 층에 있는 빈자리 숫자가 표시되는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그런 주차장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진입해서 점차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빈자리를 찾아 주차하는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두 개의 순서도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순서도는 그중 첫 번째죠. 왜 그러느냐면 매 층에서 하는 일이 같기 때문입니다. 패턴인 거죠. 중간 수준의 단순화 결과로 볼 수 있는 모듈로 매 층에서 하는 일을 정리해서 표현하면 순서도가 계층적으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순서도를 보면 우선 시작해서 한 층 내려갑니다. 그리고 각 층 입구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고 자리가 있으면 진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층 더 내려갈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현재가 마지막 층이라면 더 이상 자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차를 종료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층에 자리가 있으면 현재층에서 자리 찾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작업은 매 층에서 같은 패턴으로 수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듈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계층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층에서 자리 찾기가 실패하면 입구에서는 있었지만 중간에 찾는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층에서 주차를 하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한층 더 내려가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전 페이지에서 모듈로 정리를 했던 현재층에서 자리 찾기입니다. 매 층에서 하는 작업이 같아요. 입구에서 자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진입을 한 후에 첫 번째 자리부터 빈자리인지 판단하고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끝끝내 못 찾으면 못 찾았다라는 값을 가지고 이전 페이지 알고리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반환 값에 주차 여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돌아가야 앞 페이지에서 다음 층으로 다시 내려갈지 다시 시도하는 부분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층에서 자리 찾기가 가지고 온 값을 가지고 주차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마지막 층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종료를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코드입니다. 의사 코드는 이름 그대로 코드와 유사한 형태를 갖습니다. 정확히는 알고리즘을 코드와 비슷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익숙한 단어, 기호 이런 걸 사용하는 건데 실제로 알고리즘 표현에 널리 사용이 됩니다. 의사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줄에 하나의 작업을 의미를 간략히 함축해서 표현하고요. 들여쓰기를 사용해서 절차의 구조를 표현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른 점은 언어처럼 지정된 문법이나 키워드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특정한 작업을 의미하는 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합니다. 앞서 봤던 카드의 최대값 찾기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작성한 것입니다. max라는 변수에 첫 번째 카드의 숫자를 저장한다. 변수를 사용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호를 사용해서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건과 반복 패턴 기술 방법에 사용됐던 while, if, 이런 키워드,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부등호 같은 수학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간에 의미가 통용되는 선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의사 코드는 이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잘 정의된 건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작성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 알고리즘을 의사코드로 표현했습니다. 순서도와 비교할 때 어떤가요? 서로 장단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느낌은 아무래도 줄어들지만 알고리즘이 복잡해지더라도 표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는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